안녕하세요. 도핑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전자공학부 이종하입니다. 목차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도핑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도핑의 종별 구분, 즉 불순물 반도체에는 P형, N형, 그리고 보상형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도핑의 공정 구분으로 확산 공정, 그리고 두 번째인 이온 주입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이온 주입 공정에 대한 사용처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도핑은 조절된 양의 불순물 도펀트를 반도체에 넣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종별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불순물 반도체인 P형, N형, 보상형이 있습니다. 이제 불순물 종류나 주입량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종류인 하나인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도너, 즉 원자가가 오가인 불순물 원자가 전자를 내어줘서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습니다. 이를 주기율표에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인이나 비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억셉터, 즉 원자가가 3가인 불순물 원자가 전공을 내어줘서 P형 반도체에는 전공이 많습니다. 이를 주기율표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금소나 알루미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반도체, 즉 불순물 반도체이긴 하지만 단일 유형의 도핑이 아닌 두 유형 모두 존재함으로써, 즉 동시에 도핑함으로써 도너나 억셉터 불순물 원자들이 둘 다 존재하는 그런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이제 도핑 공정 종류 중 하나인 확산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확산 공정 같은 경우는 조절된 고온의 석영 튜브노에 반도체 웨이퍼를 놓아두거나 불순물 혼합가스에 웨이퍼를 통과시키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열 에너지에 의해 불순물 원자가 반도체 기판 내부로 확산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확산 공정의 장점으로는 이 공정 자체가 굉장히 싸고 단순하지만 내부 컨트롤이 어렵다는 것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커버하기 위해 이온 주입 공정, 즉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공정을 사용하는 주 이유 자체가 이제 장비가 작아지면서 셜로우 정션이 필요하게 되었고, 좁은 분야, 즉 몇 나노미터의 도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도핑 농도도 충분히 높여야 되면서 내부 도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확산 공정으로는 이런 게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이온 주입 공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온 주입 공정은 도펀트 이온을 높은 에너지로 가속시킨 이온 빔을 실리콘 표면에 일정 깊이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주입하는 방식이 피지컬 메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 이온 빔 자체를 실리콘 이렇게 웨이퍼에 때려 박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도펀트 종류가 다양합니다. 즉 기체나 액체나 고체나 어떤 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도 컨트롤이 좋다는데 이 말이 뭐냐면 10의 14승에서 10의 21승 세제곱센티미터에 원하는 농도가 들어갈 때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굉장히 오류가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 저온 공정이 가능하다인데, 앞서 설명드린 확산 공정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고온 공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온 공정이 가능하면서 폴리머 마스크가 사용하게 되고 이게 임플란테이션 베리어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확산 공정 같은 경우는 고온이기 때문에 이 폴리머 마스크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게 녹아버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온 주입 공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핑 프로파일 컨트롤 하기가 좋다라는데, 이제 그 도핑을 하면서 원하는 부분을 이제 도핑이 높거나 낮았다는 부분 자체를 컨트롤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나이소트로픽하다라는 장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확산 공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하는 곳에만 도핑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확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측면으로도 확산이 이루어지는데 얘는 이온 주입 공정 같은 경우는 이게 때려 박는 방식이다 보니까 확산이 안 되고 이제 원하는 곳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즉 어나이소트로픽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단점으로는 일단 데미지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피지컬 메서드로 이제 때려 박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웨이퍼 자체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상이 온 거를 나중에 리커버하거나 액티베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멀 애닐링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널링 이펙트가 생긴다는데 채널링 이펙트가 뭐냐면 실리콘 육각형 분자가 있다 하면은 이제 원하는 이온을 이제 때려 박아야 되는데 이제 이 분자 사이를 통과하게 돼서 계산된 곳보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단점입니다. 세 번째로 아주 깊은 곳까지 도핑 불가능하다 하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얇게 나와서 이거는 그렇게 큰 단점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한데 배치 공정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 뭐냐면 확산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고온에 여러 개의 웨이퍼를 넣어두고 그냥 고온만 이제 해주면은 이제 한 번에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찍어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스루풋이 굉장히 낮습니다. 공학에서 중요한 게 스루풋인데 이게 낮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온 임플란테이션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스펫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는데 이제 모스펫 한번 걸어보면 일단 이쪽에 P타입 벌써 이제 P타입 실리콘에서부터 이제 웰 포메이션을 시켜주는데 이게 벌써 하나의 도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사이드 있고 게이트 있고 그 다음에 베리어 애칭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랑 드레인 이제 얘네들을 N으로 이제 도핑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두 번째 활용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LDD가 뭐냐면 Lightly Doped Drain을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이쪽에 생겨서 핫 캐리어 현상을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이동성이 높은 캐리어가 채널을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P 플러스로 채널 스탑을 만들어줍니다. 채널 스탑이 뭐냐면 이제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면서 채널이 생기는데 이게 과도하게 생겨서 바디 이펙트로 채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방지해주는 도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펀치스루 스토퍼가 뭐냐면 이쪽이랑 이쪽에 소스랑 드레인이 확장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쇼트 채널 이펙트를 방지해주는 그런 도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멀 볼티지 어저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쪽에 도핑을 살짝 해줘서 서멀 볼티지를 조절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OI 웨이퍼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라고 하는데 실리콘 위에 이렇게 SiO2 그 다음에 또 다시 실리콘 이러한 웨이퍼를 만드는데도 이런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 활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온 주입 공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을 제네레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아이온 소스에서 그러니까 이온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펌핑을 해서 그 이온을 이제 다 모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분석 장비인 아널라이징 마그넷이 있는데 이제 이온 자체가 이제 자기장이 걸리는 것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경로 자체가 다 달라지고 그 경로 자체가 이온의 전하량이나
질량의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원하는 이온만 걸러주는 기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셀레이터가 있는데, 악셀레이터가 이제 이온이 이 악셀레이터를 들어가게 되면서 가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 렌즈라고 하는데, 이제 원하는 방향에 맞게 이 이온들을 쏘아주는 기계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그 밖에 나오는 뉴트럴 빔 게이트나 뉴트럴 트랙이나 XY 스캔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하면은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이온 자체가 모여서 웨이퍼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입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